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원들이 구성됐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2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로 각 한 석씩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석권은 지방의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원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며 서울시의회 최초 3회 연속 다수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남구에서 3석, 비례대표로 3석을 얻어 총 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지역 당선은 없었지만 비례대표로 각각 1석을 확보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2006년 선거 때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1석을 차지한 이후 12년 만에 재입성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기존의 자리를 지킨 것은 물론 지난 선거 때 의석을 나눠 가졌던 종로, 중구를 비롯한 9개 구에서 한국당의 자리를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만 배출했던 용산, 광진, 서초구에서 이번에는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휩쓸었습니다. 보수 텃밭인 강남 3구에서 서초와 송파 모두 민주당이 판을 뒤집은 가운데 한국당은 강남구에서 의석 절반을 확보하며 체면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의 힘은 득표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100개 선거구 가운데 9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살펴보면 민선 1기 민주당, 2기 새정치국민회의가 차지했지만 2002년과 2006년에는 보수당인 한나라당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2010년에 민주당이 다시 자리를 가져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서울시의회 최초로 3회 연속 다수당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29석을 얻어 제2당 위상을 지켰던 한국당은 이번 참패로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0명 이상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이 6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당은 앞으로 의사 일정이나 안건 상정을 협의하는 권한을 잃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며 시장의 소속 정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던 역사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0대 서울시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중순 첫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110인의 얼굴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늠름한 주인공들을 미리 만나보시죠.
지난 시간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정 못지않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오롯이 보장받지는 못하는 게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학교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라고요. 네. 지난 4월 기억하십니까?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인질극이 있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충격도 상당했을 텐데요. 앞서서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죠. 이들은 전직 경찰, 군인, 교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 의회는 보다 효율적인 학교보안관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 학교 보안관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조례안에는 학교 보안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학교 보안관의 자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장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보안관으로 하여금 복무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영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학교 보안관의 자격이 아주 중요하겠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 학교 보안관으로서 결격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튼튼한 체력이 뒷받침돼야겠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사람도 학교 보안관이 되기엔 부적합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낮은 상황 판단력이나 지체 장애로 인해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고 약물치료나 지병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에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조례안에는 초등학교로 제한돼 있던 학교 보안관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까지 확대시킨 건데요.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19개소와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의 학생들도 학교 보안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개정 조례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보안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학교 보안관의 역할 또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는 물론 학교 내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의 등하교 지도와 학교 주변에서의 교통안전 지도, 등하교 시 또는 안전취약 시간과 학생 안전 취약 지역인 교내와 교외 지역을 순회 지도하게 됩니다. 학교 보안관으로의 근무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학교 보안관의 고령화를 개선하기 위해 55세 이상부터 만 70세까지로 근무 연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보안관은 더욱 유용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보장은 물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학교 보안관 제도. 서울시의회 조례안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